안녕하세요. 부자촌원생입니다. 부자되는 여정, 도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촌원생입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부터 마스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서울 곳곳을 임장을 다녀와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임장 영상에서는 신설동, 숭인동, 청계천변, 중구, 황학동 일대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영두동 일대입니다. 해당 지도는 제가 임장 가기 전에 앞서 생각한 구역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미 정비 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된 구역이고, 초록색 구역은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구역입니다. 임장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구역은 동대문 지역 중심지와 청량리 왕십리 강역 중심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지 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일부 구역은 청량리 왕십리 강역 중심지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재개발 용두 6구역으로 표기된 곳은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현재 레미안 엘리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22년 8월 준공되었으며 지하 2층, 지상 21층, 1048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용적률은 226%입니다. 생각보다 용적률이 높지 않아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 지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행히 문화재 보존 관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임장 다녀온 일대는 영두 롯데 캐슬리치 아파트 북쪽 구역 인근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영두 제6구역은 2008년 9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서 2009년 11월 사업 시행 인가, 2017년 10월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보면 40제곱미터 이하가 84세대, 40제곱미터 초가 50제곱미터 이하가 77세대, 50제곱미터 초가 60제곱미터 이하가 18세대입니다. 이 재개발 구역은 사실 조합원 간의 분쟁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2019년 9월 20일 기사입니다. 2017년 10월 관리 처분을 받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존 거주민의 보상 문제로 예상보다 이주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13가구가 본인의 집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이주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조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용두 제6구역 조합이 북쪽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2,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인근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일조 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법원은 용두 제6구역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게 2,382여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 일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조권 부분도 더욱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레미안 엘리니티 인근에는 다른 정비 사업 움직임이 없을까 해서 찾아가 본 곳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설동역에서도 가까운 구역입니다. 지도에서 숫자 1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이 구역은 현재는 제2종 7층 이하이나 바로 인근에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임장 가기에 앞서서 이 구역을 보고 든 생각은 신설동역에서도 아주 가깝고 상업지역과 맞닿은 제2종 7층 이하, 심지어 고도 제한도 없는 구역이고 노후도도 받쳐주는 곳인데 종상향 될 가능성은 없을까? 아니면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 사업 움직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이 구역 바로 오른쪽에는
성북천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장 가보면 노후도가 꽤 있는 편이며 심지어 한옥주택도 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북천 우측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또한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 지역이며 레미안 엘리니티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 구역이 있으니 충분히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죠. 역시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주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죠. 용두동 232-12번지 일대는 이미 동의율을 77% 만족시켰고 용두동 210-9번지 일대 동의서를 게시한 것입니다. 두 개 구역을 통합하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역은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다세대 빌라가 많지 않아서 소액 투자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용두시장입니다. 레미안 엘리니티 바로 앞에 위치한 지상 2층짜리 노후화된 상가 건물입니다. 원래는 두 개 층 모두 시장으로 활용했으나 70년대 부도로 2층 건물을 팔았다고 하네요. 현재는 2층은 공장, 1층은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는 상가 재건축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바로 앞에는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1048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생겼죠. 반면 용두시장은 1966년 시장이 설립된 노후화된 상가입니다. 재개발 사업 전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시장을 이용할까요? 용두시장도 충분히 재건축되어야 할 명분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두시장은 소유자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두시장은 매물이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분명 언젠가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이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 4월 13일 기사인데요. 그동안 용두시장은 110여 명이 약 1300평 규모의 9필지를 공유하는 복잡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 필지에만 수십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최근 동대문구가 9개 필지의 48개 필지로 분할 정리를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물꼬리를 텄다는 기사입니다. 정비사업이 발목을 잡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으니 앞으로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여기까지가 청량리 왕십리 강력 중심지와 동대문 지역 중심지 간의 연계구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곳은 본격적인 청량리 왕십리 강력 중심지입니다. 요즘 모든 영상에서 청량리 왕십리 강력 중심지가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청량리 왕십리 강력 중심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청량리 왕십리 일대는 마곡, 상암, 수색, 용산, 잠실, 창동 상계, 가산 대림과 더불어 강력 중심지입니다. 특히 청량리 일대는 현재 재정비 촉진 계획을 통해서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량리 일대는 경동시장, 약령시장, 청량리시장 등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함께 보시죠. 이렇듯 청량리역 일원은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서 상업 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통해서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약령시장 등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기동역 일대는 노선상가 정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노선 상가를 어떻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언급된 곳들은 모두 중요한 곳이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비사업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노후주택, 노후화된 전통시장, 집창촌 등의 이미지가 강했던 청량리역 일대였습니다. 서울의 강력 중심의 기능에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죠. 우선 다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강력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량리역 1호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강력 중심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승 역세권임을 감안하여 1, 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부청가시장 재개발,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상업, 업무, 주거 기능, 확충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주거지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신규 역세권 관리를 위해서 경동시장 1호는 청량리 강력 중심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정비와 역세권 1원 도시형 소형주택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하죠. 전략 5에서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 및 주택 재개발 등의 시행을 통해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합니다. 전면 철거형 정비 사업 추진이 힘들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활용해서라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네요. 두 가지 목표 모두에서 정비 사업 추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 동대문구가 모두 잘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목표에서는 동북선 경전철 신설에 따른 연계 교통 방안 마련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제기동역, 동북선 경전철 103역, 청량리역 간 보행로 확보 및 보행자 도로 정비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목표와 부합합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단순히 생활권 계획에서 언급만 하고 끝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생활권 계획대로 움직임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청량리역 일대의 재정비 촉진구역을 포함하여 제기동역 인근의 용두 정비구역, 용두 1 정비구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7개의 촉진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량리 1에서 4 재정비 촉진구역, 용두 1 재정비 촉진구역, 전농 재정비 촉진구역 6개 구역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전농 12 재정비 촉진구역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1에서 4구역은 이미 다 완료되었고 용두 1, 전농 재정비 촉진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량리 1구역에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238실의 오피스텔, 청량리 2구역에서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의 업무시설, 청량리 3구역에서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 220세대의 해링턴 플레이스가 23년 1월 준공되었으며 청량리 4구역에는 지하 7층, 지상 65층, 1425세대의 스카이 L65가 23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영두 1 재정비 촉진구역은 현재 6개 지구로 쪼개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획에 보시면 6개의 지구 각각 주용도, 용적률, 최고 높이,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업무, 판매, 주거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지구는 주거의 성격은 없고 업무, 판매 기능만 있습니다. 사실 용두 1-2, 용두 1-3 지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가장 빠른 곳은 영두 1-3 지구로 22년 2월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경동 프라자가 있던 곳인데요. 용적률 899%, 최고 층수 28층, 2개 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88세대, 오피스텔 96실, 근린생활시설 61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96실 모집에 1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용두 1-2주구는 지하 5층, 지상 27층, 용적률 899%, 임대 61세대를 포함한 299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23년 2월 9일 고시에 따르면 지적 학정 측량에 따라 용두 1-2지구의 면적이 40.6제곱미터 감소했으며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세대수가 기존 26세대에서 37세대로 증가했습니다. 1-6지구는 22년 11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 25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느린 곳은 1-5지구로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언급했던 대로 실제로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을 통해서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을 확충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승 역세권을 감안하여 1-1에서 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 유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언급한 동북선 경전철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이 대표적인 소형 주택 공급입니다. 청량리 일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이 중대형 가구여서 소형 가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편인데요. 청량리동 미주상가 B동을 재건축해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이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하 7층, 지하 20층 높이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피스텔 954실은 전용 면적 20에서 40제곱미터 넓이의 소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동부 청가시장 재개발,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한 상업, 업무, 주거 기능 확충 및 기반 시설 정비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실현되었죠. 바로 23년 6월 준공된 최고 59층 4개동 용적률 991%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임대주택 없이 1152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주변의 무허가 건물, 집정촌 등 기피시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봐서야 잘 진행된 것 같으나 사실 이것도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2009년 2월 최초로 사업 추진 계획 승인 이후 5번이나 계획이 변형된 곳이거든요. 하지만 시행자, 보성산업이 시장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전면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용두구역입니다. 앞서 청량리 왕십리 강력중심지에 대한 생활권 계획에서 제기동역 일대의 노선상가 정비를 언급했었는데요. 과연 노선상가 정비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인 용두구역을 통해서 말이죠. 제기동 역세권에 알맞게 이 구역은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역시 계획에 따르면 8개 지구로 쪼개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구마다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1, 2, 3, 4, 8지구는 업무, 판매, 주거의 복합 기능, 그리고 5, 6, 7지구는 주거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개의 지구 중에서 3, 4, 5지구는 이미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계획에 맞게 3, 4지구는 복합 기능을 하는 시설을, 5지구는 주거 기능을 하기 위해서 2009년 2월 롯데캐슬 피렌체가 준공되었죠. 다른 지구는 어떨까요? 실제 임장을 가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현재 1, 2지구는 동의율도 충족되었으며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반면 준주거 지역인 6, 7지구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1, 2지구는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은 매물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초기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생활권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역에 따라 진행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말이죠. 다음으로는 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영두 제3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는 심각하지만 좁은 면적의 건물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많아서 사업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세 변화를 살펴보면 20년, 21년에는 토지 면적당 단가가 2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으로 지정되기 이전 22년 8월에는 토지 면적당 단가가 4천만 원 후반대까지 갔네요.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영두 역세권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곳은 현재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이죠. 이 구역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11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가지고 있죠. 제2종 7층 이하,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21년 4월 14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제2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22년 12월 28일 후보지를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동의율 요건이 50% 이상 필요합니다. 대로변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 비중이 높아서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도심복합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 당시 영두동 역세권 사업지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내용을 보시면 기존 용적률은 126%, 노후도 76%로 16년 1월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현재 청량리 영두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그러니까 영두 1, 청량리 등과 연계한 통합적인 도시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GTX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밀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 상업, 문화, 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의 요건인 50%를 넘는 55%를 채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 23년 6월 30일 개정된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너무 넓은 면적이 문제였습니다. 대상지 면적 기준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기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해당 구역의 면적은 11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빠른 사업을 위해서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밀어주는 듯 합니다. 동의율을 55% 이상 채우고도 허무하게 구역 지정이 무산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에 따라서 앞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비 사업이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을 쪼개게 되면 노후도는 많이 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역에서 용두역 인근의 상가구역, 그리고 용두 아파트가 있는 구역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추후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지만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청량리 일대에는 엄청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량리 왕십리 강역 중심지에는 동북권 최대 상업 문화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